안녕하세요. 게임 소프트웨어 24학번 염성환입니다. 오늘은 게임기획 총론의 게임 기획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게임의 타이틀, 장르, 그래픽, 플랫폼, 기획 의도 이런 식으로 게임의 개요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륙에 대한 스토리, 종족 간의 스토리로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게임 시스템으로 이제 게임의 메커니즘, 게임 화면, UI, 맵 구성 같은 걸 알아볼 것이고, 네 번째로는 유닛 및 건물의 이제 초반 테크, 중반 테크, 후반 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전투에 관련된 유닛 정보창, 데미지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여섯 번째 이제 기타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타이틀입니다. 저희 게임 타이틀은 이제 NMR 이런 식으로 약자만 추려서 가져왔고요. 이제 이렇게 지어진 이유는 게임의 세계관에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종족과 마법을 사용하는 종족, 그리고 자연의 힘을 사용하는 종족 간의 이제 뭐 대륙에서 뭐 자원을 얻기 위한 이제 전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든 종족의 이제 뭐 대표적인 뭐 기술력, 테크 뭐 이런 거를 약자만 따서 이렇게 적어놔서 이제 타이틀을 결정하였습니다. 게임의 장르는 저희는 RTS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제작하는데요. 이제 R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로서 일꾼이라 불리는 유닛으로 자원을 캐고 전투 병력을 소환하여 상대 플레이어의 건물을 모두 파괴하여 승리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입니다. 게임의 그래픽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을 사용해서 이제 RTS 게임을 만들 건데, 이제 스킬의 이펙트와 부드러운 움직임을 강조해서 이제 조금 더 플레이어가 RTS를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게임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PC로만 한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RTS 같은 경우에는 PC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플레이할 때 그 뭔가 조작하기가 어렵거나 뭐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RTS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웬만해선 PC로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PC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게임 기획 의도인데, 저희 RTS 장르 같은 경우에는 강한 멀티태스킹이 요구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에너지가 한 번에 엄청나게 소모되고 막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이고, 이제 뭐 실시간으로 1대1이다 보니 이제 뭐 자신의 실수 한 번으로 게임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영향이 끼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그 뭔가 이런 에너지 소비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매니아층을 겨냥해서 기획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대륙에 대한 스토리, 이제 저 행성이라고 하죠. 전장에 대한 스토리 같은 느낌인데, 이 대륙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족들이 자신의 생존 구역을 확보하고 자원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세계관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이제 식량, 먹을 것 있어야 싸우죠. 그리고 아르마라는 에너지 기원과 에프기라는 에너지 이제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데요. 일단 식량은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1차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 아니면 유닛을 뽑기에는 무조건 이 식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마라는 자원은 이제 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는 크리스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뭐 맵 구성에 뭐 하나씩 두 개씩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자원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마라는 이 자원을 사용해서 이제 뭐 유닛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유닛들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프기라는 이제 아주 고테크 유닛을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데요. 이 이제 에프기라는 에너지는 대륙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자원을 얻기 위해서 새 종족이 이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이걸 먹으면 이제 뭐 대륙에 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제 에프기라를 먹는 종족이 조금 더 엄청난 유닛을 소환하거나 뭐 전투를 유리하게 끌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에프기라를 먹기 위해서 이제 에프기라 먹는 세력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래서 꼼꼼하게 수색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종족의 에프기라를 발견하면은 이제 뭐 에너지를 발산해 가지고 다른 종족도 이 에너지를 감지하고 에프기라를 뺏으러 오면서 큰 전투가 벌어진다라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이제 에프기라를 이제 점령을 하고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 플레이어가 만약에 상대 플레이어 이제 F기라를 먹고 있다 하면은 이제 뭐 알림 미니맵에 알림을 뜨거나 뭐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종족 간의 스토리 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근데 너무 길어서 일단 추격을 할 수 있는 만큼 추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기계를 만들어낸 K란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들은 마법과 거리를 두고 이제 저희 그 뭐 정치로 독재를 하면서 기계로 상대 이제 뭐 다른 종족들과 전투를 벌이는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뭐 기계를 만드는데 아르마라는 이제 에너지를 기계 장비의 배터리로 사용하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기계의 출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란 제국이 이제 자랑하는 최고의 기계 장비는 이제 F기라의 에너지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여러 개만 있으면은 대륙 정복은 꿈도 아니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F기라를 목매면서 이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법을 사용하는 마란 연합인데요. 이제 얘네들은 부족 단위로 마을들이 있다가 합쳐진 국가이며 이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마법을 사용해서 다른 종족들과 뭐 이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종족이죠. 이들은 이제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르마의 에너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뭐 또 나오는 이런 마법 천재들 이런 애들이 아르마를 더욱 많이 먹음으로써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마법들을 또 사용할 수 있고, 거기 중에서도 더 뛰어난 마법사들은 이제 뭐 F기라를 사용해서 지능을 이제 뭐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F기를 사용해서 단일 대결로는 뭐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란 연합에서는 이제 또 F기라를 그렇게 찾고 있으니 저기 있는 K란 제국이랑 또 열심히 싸우고 아래 있는 다음 나오는 종족에 또 이제 막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겠죠. 다음은 자연의 힘을 사용하는 에이프 자유국인데요. 에이프 자유국은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구역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저런 위험한 존재들을 막기 위해서 자연의 힘을 사용해서 정령들을 소환하고 그걸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종족입니다. 이들은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아르마의 에너지를 자연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방출을 하는데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가지고 근처의 땅을 정화시켜 가지고 깨끗한 환경으로 되돌려서 뭐 식물을 심는다든지 뭐 꽃을 피운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제 정령들은 에이프 종족의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뭐 자연이 가지고 있던 아르마 에너지를 흡수하여 뭐 골렘 같은 뭐 형체, 뭐 이제 정령 아니면 요정 이런 애들로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에이프 자유국은 아르마를 가지고는 이제 저희 구역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F기라의 에너지로 자신들의 구역을 더욱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하거나 F기라의 에너지로 정령의 힘을 극대화하여 적들에게 이제 뭐 엄청난 공포를 선사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작은 정령들을 이제 대륙 각지로 보내서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게임의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 빠른 대전, 랭크 대전, AI 대전을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고, 빠른 대전을 선택한다면 이제 세 종족 중 자신이 원하는 종족을 선택하여 플레이하게 되고, 이제 뭐 빠른 대전에서는 실력이 비슷한 다른 플레이어와 매칭되어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랭크 대전은 빠른 대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매칭이 되는데, 랭크 대전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부여받고 이기고 지고 했을 때 점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랭크 대전의 점수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티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대전인데, AI 대전은 이제 뭐 한 종족을 고르고 AI가 랜덤한 종족을 선택하여 플레이어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새로 유입된 플레이어나 아니면 연습이 필요한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도움이 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5가지의 맵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게임 화면인데요. 게임 화면에는 먼저 이제 빠른 대전, 랭크 대전, AI 대전 이렇게 3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후추 이제 또 설명을 할
캠페인과 리플레이는 이제 기타 컨텐츠로 냅둔 것이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건 이제 프로필로 자신의 프로필을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대전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K란, 마란, 에이프, 랜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를 누르면은 이제 매칭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UI인데, 게임을 시작했을 때 이제 오른쪽 위에 식량, 아르마, F기라가 이제 뜨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왼쪽 아래에 미니맵과 플레이 시간으로 이제 뭐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가운데 아래에 있는 유닛의 인터페이스 창에서는 이제 뭐 내가 선택한 유닛의 공격력, 방어력, 체력이 어떤 것이 지금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명령창에는 이제 그 유닛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뜨게 해줍니다. 다음은 맵 구성인데요.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이듯이 동그란 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파란색 원과 빨간색 원은 각 플레이어의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초록색깔 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존재하는 구역으로 저기서 식량과 아르마를 획득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깔 원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F기라의 구역인데요. 이 F기라를 먹기 위해서 저 두 플레이어가 엄청나게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강이라든가 언덕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뭐 요소들이 추가되어서 뭐 전투를 할 때 자리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지 패배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그런 또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반 테크라는 건데요. K란 제국의 초반 테크. 이제 테크라는 것은 기술력 또는 재산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따로 해석하셔서 읽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령부입니다. 이제 식량 400개를 사용해서 저희는 사령부를 지을 수 있는데요. 이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K란 제국에 이곳에서 자원 채취 로봇을 소환하거나 건설 로봇을 소환할 수 있고, 이 사령부는 자체적인 자가 수리 기능이 존재해서 사령부 체력이 체력이 25% 이하일 때 체력이 자동으로 회복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취 로봇인데요. 식량이 50개가 필요하며 이제 자원만을 채취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에너지만 있어도 활동이 가능하게 아르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 자원 채취 로봇은 전투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부스터 기능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부스터 기능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훈련소인데요. 이제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유닛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인데, 사령부에서 자원이 오고 명령이 떨어지면은 차례대로 유닛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령부와 마찬가지로 체력이 25% 아래로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훈련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닛들인데요. 이제 정찰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고 빠른 이동 속도로 맵을 탐험할 수 있는 유닛입니다. 권총은 이제 아주 간단한 현대식 P1911 같은 작은 권총입니다. 그리고 정찰수는 빠른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배치시키기 때문에 뭐 또 나중에 스토리에 풀 수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총수 같은 경우는 돌격 소총을 휴대하고 눈에는 사격 보조 장치를 달고 있어서 뭐 전투를 수행하는 친구입니다. 돌격 소총은 이제 제식 소총인 D4K를 사용하는데요. 이 D4K는 짧은 소총인데 7.62mm 강철탄을 사용하여 타겟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거리도 엄청나기 때문에 500m에 떨어진 적도 간단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눈에 있는 사격 보조 장치는 이제 소총수의 명중률을 크게 상승시키는 보조 장치이며, 게임에서는 이를 장착 시 공격 속도 상승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저격수인데요. 이제 식량 125에 아르마 25개를 사용해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저격수는 저격수총과 연막탄을 휴대하고 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유닛인데요. 저격수총은 이제 뭐 K란 제국이 개발한 KR2를 사용해서 이제 뭐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제 KR2는 총구가 긴 대물 저격총이며 .50 탄환을 사용합니다. 저격수는 주 병력에서 가끔 이탈하여서 단독 임무를 수행할 때도 있고요. 이제 연막탄 같은 경우는 상대의 원거리 유닛에게 맞지 않게 해주는 투척루입니다. 다만 근거리 유닛에게는 효과가 없는 연막탄이기 때문에 연막탄을 뿌린 자리에 근접 유닛이 들어오면 좀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다음은 유탄수인데요. 식량 150에 아르마 50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탄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유탄 발사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유닛인데요. 유탄 발사기는 K란 제국이 개발한 M43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M43 같은 경우에는 43mm 유탄을 사용하면서 목표 타겟에게는 아주 강력한 데미지를 주고 그 주위에 있는 유닛에게는 약한 범위 공격을 가하는 유닛입니다. 다음은 마란연합의 초반 테크인데요. 이제 마을 회관, 이제 식량 400개로 건설할 수 있는데, 마란연합의 마을 회관이면 모든 자원이 건물에 모이는 것이고, 이곳에서는 마법 노동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식량 75개를 사용해서 아르마 채취 건물에 사용하면은 아르마를 플러스 1개 더 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뭐 엄청난 변수가 적용될 수 있겠죠. 이제 마법 노동자인데요. 식량 50개를 사용해서 이제 소환할 수 있고, 자원을 채취하거나 건물을 건설하는 노동자입니다. 이제 단순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종족의 자원 채취 유닛보다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단순 노동만을 하기 때문에 공격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음은 초등 마법 학교 150의 식량을 가지고 하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마법을 배운 마법사들을 소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입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이제 뭐 명령이 떨어지면은 마법사들 하나씩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법 학교에 아르마 75개를 사용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유닛의 생산 속도가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아르마를 사용해서 생산 속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법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수색대인데요. 이제 식량 50개를 사용해서 수색대는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른 유닛입니다. 자체적인 공격 수단으로는 레이저 공격과 같은 공격이 존재하는데 이 레이저 공격은 이제 약한 비밀 쏘기 때문에 아주 뭐 공격 유닛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수색대는 이제 아주 간단한 실 마법을 사용하여 체력 10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식량 100인데요. 검사는 상대 유닛에게 돌진하여 공격하는 근거리 유닛입니다. 무기로는 아주 긴 철제 양성검을 사용하는데요. 이 검은 마법 에너지가 약간 첨가되어 있어서 웬만한 돌이나 나무를 단번에 자를 수 있습니다. 검사들은 만약에 이제 아르마를 통해서 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보호막을 일시적으로 획득 가능한 능력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궁수인데요. 궁수는 이제 식량 100, 아르마 25로 사용하는데, 궁수는 상대 유닛에게 화살을 발사하여 공격하는 원거리 유닛입니다. 무기는 단궁을 사용하기에 빠른 공격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에는 아르마 에너지가 첨가되어 있어서 화살이 타겟에 빗나가지 않게 해줍니다. 다음은 힐러, 식량 150에 아르마 75인데요. 힐러는 아군 유닛의 체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유닛입니다. 힐러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나가 존재하면서 이 마나가 이제 뭐 아르마 에너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 아르마 에너지로 이제 마나로 변환하기 때문에 뭐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마나라는 개념이. 이제 힐러는 마나를 사용해 아군 유닛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며, 마나가 없다면 근처 마을회관에 돌아가서 빠른 속도로 마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나는 이제 뭐 비전투 시 천천히 차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에이프 자유국 초반 테크인데요. 거대 나무 식량 400개 써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자원 저장고입니다. 이 종족은 좀 특이한 설명이 있는데요. 다른 종족들 같이 이제 건물을 생성하고 뭐 채취하는 유닛을 소환하고 하는데, 이 에이프 자유국 같은 경우에는 거대 나무에서 지속적으로 주위에 있는 땅에 식물을 생성하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식물 위에 있는 에이프 유닛들은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효과는 상대 에이프 유닛들에게도 적용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같은 종족끼리 뭐 에이프 자유국 대 에이프 자유국으로 싸우게 된다면은 솔직히 뭐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거대 나무는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식물 위에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따로 건설 유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취령 정령인데요. 식량 50개 씁니다. 채취 정령은 자원 채취만 담당한 정령이기 때문에 따로 공격 능력은 없지만, 채취 정령은 식량을 플러스 1개 더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을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흡수기인데요. 식량 150개가 됩니다. 소형 흡수기는 아주 기초적인 유닛을 소환하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또 유닛을 뽑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물이죠. 이 건물은 식물 위에 지어져 있어야만 작동이 가능한 건물이며, 이제 건물 아래에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소형 흡수기가 이제 뭐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본진이 파괴돼서 이제 식물이 점점점 이제 없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있다고 해도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한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형 흡수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유닛들을 2개씩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수색 정령인데요. 식량 50개 사용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수색 정령의 이동 속도가 이제 아주 빠른데요. 이제 수색 정령 같은 경우는 강을 무시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끼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뭐 정찰을 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짜증나는 친구죠. 공격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형 근거리 골렘 식량 25개인데요. 소형 근거리 골렘은 체력이 적은 근거리 유닛입니다. 공격 방식은 뭐 팔을 내리치며 공격하는 방식이며, 이제 뭐 소형 근거리 골렘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적고 대량 소환이 가능한 유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이제 골렘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물량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유닛이 될 수 있죠. 다음은 소형 중거리 요정인데요. 식량 75, 아르마 25개가 됩니다. 소형 중거리 요정은 이제 공격 속도가 빠른 긴 창을 사용하여서 공격하는 유닛입니다. 소형 중거리 요정은 이제 몸속의 아르마 에너지를 만화로 변환하여 저장을 하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뭐 봤던 마란 연합의 힐러처럼 뭐 만화를 사용해가지고 뭐 공격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유닛입니다. 만화는 이제 비전투 시 천천히 회복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소형 원거리 정령인데요. 식량 125에 아르마 50입니다. 소형 원거리 정령은 공격력이 아주 높은 유닛입니다. 근데 이제 뭐 공격이 만약에 원거리 유닛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유닛들이 좀 가까이 붙으면 취약하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지만, 대신에 공격을 받으면은 아주 적은 이동 속도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뭐 카이팅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하기 아주 적합합니다. 다음은 중반 테크인데요. K란제거 중반 테크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 공장인데요. 식량 150에 아르마 100입니다. 기계 공장은 K란 제국의 기갑 장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기계 공장은 이제 뭐 사령부처럼 이제 뭐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체력이 서서히 차오르도록 했습니다. 중기갑병 식량 100, 아르마 100입니다. 중기갑병은 화염 방사기를 장착한 기갑병인데요. 이제 뭐 체력은 높지만 이동수가 조금 느린 친구입니다. 이제 화염 방사기는 아르마 에너지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고출력 불을 뿜는데, 만약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공격 속도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탱크인데요. 식량 150에 아르마 100입니다. 탱크는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기갑 장비인데요. 탱크의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린 이제 유닛이기 때문에 또 본대랑 이제 움직일 때 좀 뒤처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활강포는 아르마 에너지를 탄환에 적응시켜서 가지고 아르마 탄을 사용해 높은 화력과 높은 사거리로 타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주위에 있는 유닛에게는 약간의 범위 공격을 가합니다. 다음은 대물포인데요. 식량 150에 아르마 75입니다. 대물포는 이제 150mm 포를 장착한 장비인데요. 대물포는 단단한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려고 만든 장비입니다. 공격도는 한없이 느리면서 이제 공격력과 사거리는 엄청나게 긴 유닛이기 때문에 좀 위협이 될 수 있죠. 탱크와 비슷하게 아르마 탄환을 사용하고 관통력이 높게 설계해가지고 범위 공격을 가하지는 못합니다. 다음 우르간인데요. 식량 200에 아르마 175입니다. 우르간은 작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비인데요. 아르마의 에너지로 이제 작은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르간에서 미사일을 한번 쏘고 난 이후에 다시 생산하려면 추가적인 식량 자원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르간은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장비가 땅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호위 병력이 붙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란연합의 중반 테크를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 마법학교 식량 200의 아르마 100입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마법을 배운 마법사들을 소환하기 위한 건물이고요. 이제 뭐 아르마 100개를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유닛 생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일단 먼저 보호막 생성기 식량 100 아르마 100입니다. 보호막 생성기는 마법 유닛들에게 보호막을 씌워주는 마법 장치입니다. 일부 주위에 있는 유닛에게 보호막을 부여하여 적의 공격을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플러스 2의 방어력을 주는 것으로 설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아르마 50개를 소비하면은 플러스 3까지 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화염 마법사 식량 150에 아르마 125입니다. 화염 마법사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하는 공격 유닛인데요. 강력한 화염구를 타겟에게 적중하여 데미지를 주고 이제 뭐 스킬로는 메테오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 메테오 같은 스킬은 메테오 스킬은 목표 지점 메테오를 떨어뜨려서 목표 지점에 있는 모든 유닛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다음은 땅 마법사인데요. 땅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이 존재하지 않는 유닛입니다. 대신에 강력한 스킬 2개를 보유한 유닛이고요. 아르마를 마나로 변환하여서 마나를 가지고 있는 유닛입니다. 마나를 사용하여서 지진과 방벽 세우기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지진 스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점에 있는 모든 유닛에게 이동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들고 적은 데미지를 줍니다. 방벽 세우기는 목표 지점에 방벽을 세우고 상대의 병력을 둘로 나누거나 아니면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나는 비전투 시 천천히 회복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번개 마법사입니다. 식량 150에 아르마 150입니다. 번개 마법사는 번개 공격을 하는 유닛이고요. 번개 마법사는 이제 뭐 아르마 흡수와 천둥 번개 스킬이 있습니다. 아르마 흡수는 이제 상대 유닛의 마나를 다 제거하는 스킬로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마나의 체력에 피해를 받는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마나를 없애다가 자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천둥번개 스킬은 목표 지점에 있는 상대 유닛의 이동을 못하게 막는 스킬입니다. 다음은 에이프 절국의 중반 테크입니다. 거대 흡수기 식량 200의 아르마 100이고요. 거대 흡수기는 중형 유닛을 소환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식물 위에 지어져 있어야만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작동이 멈춥니다. 아까랑 똑같은 소형 흡수기의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거대 흡수기는 근처에 상대 유닛이 오게 되면 유닛의 체력을 조금씩 흡수하여 생산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상대 유닛이 와야지만 작동되는 거지만 이제 나중에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중형 근거리 골렘 식량 125에 아르마 100입니다. 중형 근거리 골렘은 소형 근거리 골렘과 비슷한 유닛인데 이제 체력, 공격력, 공격속도, 방어력이 소형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르마 에너지를 사용해서 타겟에게 돌진하여 큰 피해를 주고 타겟이 죽으면은 근처에 있는 타겟에게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4번까지만 반복하게 해놨습니다. 중형 중거리 요정입니다. 식량 150, 아르마 125인데요. 중형 중거리 요정은 이제 소형 중거리 요정과 비슷한 유닛인데 소형 중거리 요정은 이제 뭐 아까 또 마찬가지로 위에랑 체력, 공격력, 공격도, 방어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소형 중거리 요정은 아까처럼 뭐 마나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고 마나를 사용하면 이제 아까는 공격 속도였지만은 이번에 사거리까지도 증가되는 유닛입니다. 마나는 비전 투시 천천히 회복됩니다. 다음은 소형 원거리 정령입니다. 식량 175에 아르마 150입니다. 소형 원거리 정령은 이제 중형 원거리 정령은 소형인데 여기 오타가 난 거고요. 중형 원거리 정령은 이제 아까랑 똑같이 또 소형이랑 체력 공격력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과 마찬가지로 중형도 이제 공격을 받으면 이동 속도가 증가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자신이 받은 데미지 10%를 상대방 유닛에게 돌려주는 효과까지 존재합니다. 다음은 자연복사기인데요. 식량 150에 아르마 100입니다. 자연복사기는 근처에 있는 땅에 식물을 생성하는 유닛입니다. 자연복사기는 뿌리 내리는 스킬이 있는데 만약에 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유닛이 땅에 박히면서 이 유닛은 사용할 수 없는 그냥 이제 건물이 돼버리는 유닛인데요. 이렇게
뿌리가 내려진 자연목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넓은, 그냥 이동할 때보다 땅에 박힌 게 더 넓은 식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유닛인데, 단 한 번 뿌린 복사기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유닛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프 자유국에서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꼭 하나씩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반 테크인데요. 이제 후반 테크 같은 경우에는 F기라를 사용하는 이제 엄청난 고테크 유닛을 소환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네, 초거대 기계 공장 식량 200에 아르마 100인데요. 이게 F기라를 사용한 유닛들을 소환하기 위한 공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한 공장입니다. 이제 대신에 건물은 단 하나만 지을 수 있으며 본진에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체력이 75 이하로 떨어지면은 체력을 천천히 회복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해당 건물은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제 주위에 오는 적 유닛을 80mm 포로 공격하게 됩니다. 높은 관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범위 공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유닛을 소개해 줄 건데요. 이제 라프가는 초거대 열차포인데요. 무려 500mm 강선포를 이용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F기라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초거대 탄환을 발사할 수 있고, 이제 열차포는 이동할 수 없는 본진에서 사격하는 유닛입니다. 30초마다 목표 지점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며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적 유닛을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강력한 유닛이기 때문에 뭐 열차포가 뽑혔을 때는 이제 본진에 빨리 들어가서 파괴하는 게 좋습니다. 예, 시르카는 이제 식량 300에 아르마 275 F기가 1입니다. 시르카는 초거대 2족 보행 기갑 장비인데요. 양손에 12mm 철갑탄을 발사하는 미니건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공격 속도가 아주 빠르며 공격력도 준수하기 때문에 이제 본대에 있는 이 시르카를 상대하는 건 많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력도 많이 높고 이동속도 준수하고 이제 많이 부수기 힘든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이 초거대 장비를 사용하려면 F기라의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르간인데요. 식량 400에 아르마 300, F기라 2개가 필요합니다. 토르간은 초거대의 공대지 전투기이며 이제 이 전투기에는 12mm 철갑탄 미니건이 8개 장착되어 있고, 토르간 근처에 있는 유닛들을 자동으로 공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간이 파괴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적 유닛에게 데미지를 주는 효과까지 존재합니다. 다음은 마란연합 후반 테크인데요. 이제 고급 마법 학교라는 식량 250에 아르마 100입니다. F기라를 사용하는 마법 유닛들을 소환하기 위한 이제 건물이며 단 한 번만 지을 수 있고 본진에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아르마 100개를 사용하면은 이 생산 속도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데드 마법사인데요. 식량 350에 아르마 250, F기라 1입니다. 언데드 마법사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마법사입니다. F기라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만화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언데드 마법사는 이제 스켈레톤 소환 혼란 스킬이 있습니다. 스켈레톤 소환은 25초 동안 활동이 가능한 이제 강력한 공격속도가 이제 공격력과 공격 속도를 자랑하는 스켈레톤 소환인데 대신 체력이 낮습니다. 혼란의 목표 지점에 있는 적 유닛들이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으로는 어둠 구체를 날려서 데미지를 주는데 뭐 그렇게 많이 큰 데미지는 주지 못합니다. 다음은 지배마법사인데요. 식량 300에 아르마 200, F기라 1입니다. 지배마법사는 이제 여러 유닛을 제어하거나 시공간을 뒤틀 수 있는 마법사입니다. F기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배마법사는 제어, 블랙홀 스킬이 있습니다. 제어는 상대 유닛 하나를 뺏어올 수 있는 스킬이고, 블랙홀 스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점에 거대한 블랙홀을 생성하여 주위에 있는 적 유닛을 알 수 없는 시공간으로 보내고, 이제 이 블랙홀이 시간이 끝나서 사라지게 된다면 다른 시공간으로 보낸 적 유닛들을 다시 블랙홀이 있던 자리로 불러오게 됩니다. 일반 공격은 위에 있던 아까 언데드 마법사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마법사인데요. 대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 400, 아르마 300, F기라 2개를 사용합니다. 대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언데드 마법사와 지배마법사의 스킬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공격은 조금 더 강력한 공격이 됩니다. 대신에 밸런스를 위해서 이제 대신 만화가 존재하며 비전투 시 만화가 다른 유닛보다 더 빠르게 차오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프 자유국 후반 테크인데요. 초거대 흡수기 식량 200에 아르마 100입니다. F기라를 사용하는 유닛들을 소환하기 위한 건물이기에 이것도 동일하게 건물은 딱 한 번 본진에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 건물은 식물 위에 지어져 있어야만 하고 작동이 이제 그래야만 작동이 가능한 유닛입니다. 딱히 뭔가 효과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거대 근거리 골렘 식량 상배 아르마 200 F기라 1입니다. 거대 근거리 골렘은 이제 뭐 기존 골렘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일반 공격이 범위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한번 공격했을 때 동일한 공격 피해로 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근거리 골렘은 전멸 스킬이 있는데요. 전멸은 목표 지점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짧게 순간이동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네, 짧게라고는 했지만 네, 크기에 비해서 맵의 밸런스를 생각해서는 맵 거리의 반 정도 되는 네, 거리입니다. 거대 중거리 요정인데요. 이제 식량 350에 아르마 250 F기라 1입니다. 거대 중거리 요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요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격이 범위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이제 똑같은 동일 피해로 여러 명의 유닛들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 거대 중거리 요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공격이 두 번을 공격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피해를 두 번을 피해 입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거대 원거리 정령 식량 4배 아르마 3배 F기라 1입니다. 거대 원거리 정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정령들보다 더욱 강력해지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반 공격이 범위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격 사거리가 맵의 반의 반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닛의 정보창, 유닛 인터페이스 정보창인데요. 이제 뭐 UI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유닛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유닛의 아이콘 그리고 체력, 유닛의 이름, 공격력, 방어력, 이제 유닛의 특성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미지 계산식인데요. 일반적인 데미지 계산식 이제 이게 평타 일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만약 일반 공격을 했을 때 공격력에서 상대 유닛의 방어력을 뺀 결과값을 이제 체력에 닳게끔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에 대한 추가 데미지 계산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봤듯이 유닛 특성이 있는데 이제 공격력에 특정 특성을 가진 유닛을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추가 데미지가 있는 유닛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뭐 아까 일반적인 데미지 계산식과 비슷하지만 그냥 추가 데미지로 그냥 데미지가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킬 데미지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방어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 그대로 체력의 데미지가 깎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컨텐츠인데요. 기타 컨텐츠란 이제 뭐 아까 봤던 저희가 그 UI 설명했던 다른 컨텐츠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캠페인 같은 요소가 있는데 캠페인은 새 종족 간의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플레이어가 대전만을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스토리를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이제 게임이 어렵거나 지친 플레이어들을 위한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어가 진행했던 최근의 경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자신의 실수나 아니면 플레이 방식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